저는 온 주 61, 20회 넘게 시립도서관 사서로 일하다 작년에 은퇴했고 골목 모퉁이에 소규모 핸드드립 카페를 열었어요. 이름은 책향 나는 커피. 출근길 학생들이 교복깃을 세우고 동네 아저씨들이 신문을 접으며 머그컵을 두드리는 곳. 제게 카페는 늦게 찾아온 교실이자 작은 무대였죠. 새벽 5시 반 저는 손때 묵은 원목 간판 앞에 서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시위하고 예열되는 소리가 아침의 첫 인사였어요. 창밖으로 교복 입은 학생들이 지나가고 저는 앞치마를 두르며 혼잣말을 했죠. 오늘도 시작이네. 그때 문이 열리며 딸 채린이 들어왔습니다. 33 요가 강사 겸 콘텐츠 크리에이터인 그녀는 늘 요가복 차림에 링라이트와 삼각대를 들고 다녔어요. 엄마 안녕. 오늘 아침 루틴 촬영할게. 배경 예쁘지? 카메라를 설치하는 채린을 보며 저는 묵묵히 원두를 갈고 있었죠. 채린아, 손님들 오기 전에 빨리 해. 채린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엄마. 이거 브랜딩이야. 우리 카페 알려지는 거고. 아, 도윤 오빠도 곧 와. 30분 후 박도윤이 나타났습니다. 35살 푸드테크 스타트업 마케터라는 그는 정장 차림으로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어요. 매끄러운 미소와 명함을 준비한 듯한 자세로 인사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채린이 콘텐츠 정말 대박날 것 같은데요.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요. 도윤은 카페를 둘러보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여기 진짜 인스타그램업을 하네요. 빈티지 감성의 조명도 딱이고. 어머님 혹시 이 공간 대관도 하시나요? 대관은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채린이 촬영을 마치고 다가왔습니다. 엄마, 도윤 오빠가 마케팅 전문가라니까 우리 카페 브랜딩 도와달라고 했어. 도윤이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카페 정말 포텐셜이 있어요. 요즘 로컬 카페 체험이 트렌드거든요. 저희가 콘텐츠 제작해서 노출시켜드리면 매출 최소 3배는. 저는 당황하며 말했죠. 아, 그런 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정리하면서 카운터 서랍을 뒤지다가 노란 포스트잇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토요일 오전 8시 오후 5시 대관. 브런치 앤드 플로우 팝업 촬영. 스폰이라는 글자와 함께 하트가 그려져 있었죠. 포스트잇을 들여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대관? 내가 허락한 적 있었나? 휴대폰을 들어 채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채린아, 토요일 대관이 뭐야? 그 전화 너머로 채린이 밝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 브런치 클래스 팝업이야. 인플루언서들이랑 콜라보하는 거. 엄마도 좋아할 거야. 근데 나한테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딱 하루야. 우리가 다 세팅할게. 엄마는 커피만 내려주면 돼. 토요일 아침 7시 카페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걸어둔 오늘은 휴무입니다. 팻말 위로 프라이빗 이벤트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당황하며 중얼거렸죠. 이게 뭐야? 카페 안을 들여다보니 완전히 달라진 풍경이었습니다. 일회용 컵 300개, 낯선 브랜딩 스티커들, 그리고 제 머그컵들은 상자에 담겨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죠. 8시 채린과 도윤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어때? 완전 프로페셔널하지? 채린이 링라이트를 설치하며 웃고 도윤은 노트북을 펼쳐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어요. 드립 퍼포먼스는 여기서, 브런치 세팅은 저기서. 완벽하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관이면 대관료는? 도윤이 손을 턱에 개고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요즘은 현금보다 노출 가치가 더 커요. 인플루언서 20명 합산 팔로워 120만이에요. 어머님 브랜드 살려드리는 거죠. 그 말은 제 심장 어딘가를 쿡 찔렀습니다. 살려드린다니. 살아온 세월이 할인 쿠폰이라도 된 걸까요? 그런데 이런 행사, 허가나 신고는 어떻게 되는 거지? 도윤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커피만 맛있게 내려주시면 돼요. 인플루언서들이 도착하자 카페는 화려한 플래시와 예쁘다, 대박 하는 감탄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뒤에서 묵묵히 커피를 내리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 이 샷 완전 예뻐요. 스토리에 올릴게요. 여기 정말 힐링 스팟이네요. 팔로워들한테 추천해야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인플루언서가 뜨거운 커피를 쏟았습니다. 아, 죄송해요. 옷에 묻었어요. 도윤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드라이클리닝비 저희가. 저는 다가가서 물었죠. 괜찮으세요? 화상은 안 입으셨어요?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일까? 그날 저녁 정리를 하다가 또 다른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또 뭐지? 상단에 모노리스 장비리스라는 로고 하단에는 제 이름과 전자서명이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채린을 불렀어요. 채린아. 채린이 뒤돌아서며 대답했죠. 왜? 뭐? 이게 뭐냐? 내가 이 계약서에 사인한 적 없어. 아, 그거? 엄마가 커피 머신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서 도윤 오빠가 패키지로 진행한 거야.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원클릭 전자동의예요. 어머님이 예전에 프로모션 문자 누르셨을 수도 있죠. 화를 내며 말했어요. 내가 언제? 이런 건 내가 직접 해야 하는 거야.
도윤이 진정시키려 했죠. 어머님 진정하세요. 좋은 조건이에요. 최신 장비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고. 그때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노란 포스트잇도 휴무 팻말 위 스티커도 전자서명도 전부 같은 이야기였다는 걸요. 당신 동의는 나중에 받아도 된다. 카페에 밤 홀로 남아서 에스프레소 머신이 쉴소리를 내며 잠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메모장을 펴고 적기 시작했어요. 혼잣말로 말하며 정리가 필요해. 리스 계약서 확인, 상표 간판 등록 상태 확인, 카드 결제 단말기 정상 계좌 점검, 화재 위생 책임 주체. 메모 아래에 한 줄 더 적었습니다. 단호하게 중얼거리며 나는 카페의 무한 리필이 아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며 중얼거렸어요. 내일부터 바뀔 거야. 다음 주 저는 조용히 구청 산업지원센터와 중소상공인 법률 상담을 찾아갔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상담실 문을 두드렸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 가게와 관련해서 이상한 계약들이 생겼는데요. 서류를 내밀자 상담사가 처음엔 미소를 짓다가 내용을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이건 좀 복잡하네요. 뭐가 문제인가요? 이리스 계약서 보세요. 공동 사용 지급 보증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문제는 대표님 인감 등록 정보가 구형 주소로 남아 있다는 점이고요. 상담사가 다른 서류들도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전자 본인 확인 절차도 허술했네요. 이건 분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창백해지며 물었어요. 분쟁이요? 네. 대표님 명의로 진행된 계약인데 실제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상담사가 가이드 용지를 건네며 붉은 펜으로 표시했습니다. 결제 단말기 정상 계좌를 재확인해보세요. 종종 제3자가 임시 계좌로 바꿔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놀라며 물었어요. 뭐라고요? 그리고 소유자 동의 없는 대관 행사는 책임 부담이 큽니다. 안전사고나 위생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이 대표자에게 갑니다. 그 순간 제 귀에는 지난 토요일의 대화가 다시 들렸습니다. 노출 가치가 더 커요. 살려드리는 거예요. 카페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채린이었어요. 엄마, 대박 소식이야. 뭔데? 지난주 팝업 완전 성공이었어. 인플루언서들 반응 최고였고 예약 문의가 계속 들어와. 불안하게 물었죠. 예약 문의? 응, 브런치 클래스 정기적으로 하자는 거야. 벌써 이번 주에 3건 더 잡았어. 전화를 끊고 집에 도착하니 냉장고에 채린의 글씨로 쓰인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 브런치 클래스 3회 더 잡았어. 사전 결제 28명. 엄마는 커피만 내려줘. 상세는 도윤한테. 종이를 구겨지며 중얼거렸어요. 사전 결제? 다음날 새벽 카페에서 단말기 관리 업체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최근 30일 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계좌 정보 확인하시고 연락주세요. 30분 후 노트북 화면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뭐야? 첫 주는 제 계좌, 나머지는 PDY 마케팅 솔루션이라는 낯선 법인 계좌였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도윤에게 전화했어요. 도윤 씨, 정상 계좌가 왜 바뀌었죠?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거요? 효율적인 정산을 위해서 어머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 허락도 없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정산 내역은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투명하면 내 계좌로 들어와야죠. 세무 처리나 부가세 문제 때문에 나중에 정리해서 드릴게요. 카페에서 채린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채린이 들어왔어요. 엄마, 왜 이렇게 어두워? 뭔 일 있어? 앉아. 테이블에 프린트한 정산 내역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아, 이거? 내 가게 매출이 남의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어. 엄마, 그건 도윤 오빠가 세무 처리 깔끔하게 해주려고. 목소리를 높였죠. 깔끔하게? 이건 내 돈이야. 엄마, 우리 아기는 없었어. 그냥 더 효율적으로. 효율적이면 나한테 먼저 말해야지. 그때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은 무슨? 내 허락 없이 내 돈을 가져간 거잖아.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비즈니스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매출 관리, 세무 처리, 마케팅. 전문가가 해야죠. 전문가? 내 가게 주인은 나야.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요즘 시대엔 협업이 중요해요. 함께 키워나가는 거죠. 그날 밤 혼자 남아서 간판 아래 작은 표지판을 바꿨습니다. 사전 협의 없는 촬영 행사 금지, 대관 불가, 정상 계좌 오은 주직적 관리.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꺼냈어요. 읽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임차인 동의 없는 양도 전대 영업 형태 변경 금지. 그 문장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었죠. 혼잣말로 말했어요. 이게 내 무기구나.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서는 도윤이 노트북 앞에 앉아 투자자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일럿 테스트 결과가 어때? 반응 좋습니다. 로컬 카페 브랜딩으로 확장 가능성 높고요. 사장은 협조적인가? 잠시 망설이며 말했어요. 조금 설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계약 조건은 어때?
리스 계약은 진행했고 정상 구조도 세팅 완료했습니다. 화면에는 카페 프랜차이즈 파일럿 프레젠테이션이 보였어요. 다음날 아침 카페를 열자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제는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설명할 것 없어요. 내 돈은 내 통장으로 들어와야 해요. 물론이죠. 하지만 계약에 따르면 도윤이 리스 계약서를 꺼냈어요. 공동 보증으로 되어 있어서 정산도 공동으로. 계약서를 받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계약서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당황하며 물었어요. 문제라니요? 내가 동의한 적 없어요. 전자서명도 제대로 된 게 아니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어요. 법적으로? 좋아요. 해봅시다. 임대차 계약서를 꺼내 보였어요. 임차인 동의 없는 전대 영업 형태 변경 금지. 읽어보세요.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신들이 한 건 전부 계약 위반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직 말하지 않은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일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하려고요. 브런치 클래스 당일 카페는 낯선 브랜드 배너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보리 린넨 테이블보, 화려한 플라워 장식, 그리고 제 머그컵들은 다시 상자 속에 담겨 있었어요. 체린이 밝은 표정으로 참가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브런치 앤 플로우 클래스입니다. 20명의 참가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여성들이었죠. 커피는 우리 팀의 전문 바리스타가 직접 내려드릴 거예요. 참가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와,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다른 참가자가 물었죠. 인스타 스토리 올려도 되죠? 물론이죠. 해시태그 브런치 앤플로우 해시태그 책 향 나는 커피 꼭 넣어주세요. 저는 카운터 뒤에서 묵묵히 커피를 내리고 있었지만 표정이 편하지 않았어요. 팀? 제 심장이 툭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의 팀은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저. 클래스가 진행되는 동안 체린이 앞에서 요가 동작을 시연했습니다. 이 자세는 감사의 전사 자세예요. 오늘 아침 여러분이 감사한 것들을 떠올리며 참가자들이 따라했고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도윤은 구석에서 노트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말했습니다. 네, 진행 잘 되고 있어요. 라이브 조회수도 괜찮고 다음 일정 잡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점검복을 입은 공무원 3명이 들어왔어요. 클래스가 일시 중단되었죠.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청 위생소방 합동 점검입니다. 참가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대표자 누구십니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입니다. 체크리스트를 보며 물었어요. 오늘 대관 행사 신고는 하셨나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신고요? 20명 이상 수용 행사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체린이 나섰어요. 저기요, 이건 그냥 친목 모임이에요. 요가 클래스 같은 거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결제 내역이 있고 브런치가 제공되면 영업 행위입니다. 도윤이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담당자님, 이건 프라이빗 촬영입니다. 영업 아니고 콜라보예요.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콜라보든 뭐든 가열기구 사용하고 다수 인원이 모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점검팀이 카페 내부를 둘러보았어요. 비상구 표시는 어디 있나요? 소화기 점검 기록은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심각하게 말했어요. 화기 사용 중인데 안전요원 배치는요? 안전요원은 없습니다. 펜으로 적으며 말했습니다. 대표자님, 이건 여러 법규 위반 사항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불안해하며 수군거렸어요. 우리 괜찮은 거예요?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체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게다가 화기 사용하는데 수용 인원 초과입니다. 이 공간은 최대 15명까지만. 목이 말라붙어서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행사 중단하시고 시정명령서 받으시게 됩니다. 과태료도 부과될 것 같고요. 대표자 책임. 단어 4개가 제 목을 조였습니다. 모든 벌금, 모든 사고, 모든 빚이 내 이름으로 오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천천히 에스프레소 머신 전원을 껐습니다. 10- 소리가 멈췄어요. 참가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행사는 중단하겠습니다. 체린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왜 그래? 다 망치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환불은 제 계좌에서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몇몇은 아쉬워하고 몇몇은 안도했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우리는 이해해요. 다음에 제대로 준비되면 또 올게요.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평판의 문제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평판보다 법이 우선이야. 체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지금까지 준비한 게 얼마인데. 너는 사전 협의도 법적 책임도 몰라. 하지만 나는 알아. 도윤이 짜증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계약대로 하시죠. 장비 리스 공동보증 서명하셨잖아요. 호주머니에서 접어둔 종이를 꺼냈습니다. 침착하게 말했어요. 임대차 계약서 확인해봤어. 도윤의 표정이 변했죠. 임차인동에 없는 전대 영업 형태 변경 금지.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노란 형광펜 표시가 선명했어요. 우리 가게는 전대 불가야. 내가 꾸민 브랜드 팝업은 임차인동에 없는 영업 형태 변경이야. 도윤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건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계약 위반이지. 점검 담당자가 관심 있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있으시면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윤이 식은땀을 흘렸어요. 채린이 혼란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채린아 너도 이제 알아야 해. 가게 하나 운영하는 것도 얼마나 복잡하고 책임이 큰지. 참가자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환불은 언제? 3일 이내로 모두 처리해 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사장님 책임감 있으시네요. 문이 닫히고 나니 카페가 조용해졌습니다. 점검팀이 시정명령서를 작성했어요. 일단 오늘은 영업 중단하시고 안전시설 보안 후 재검사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점검팀이 나가고 나니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채린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해? 도윤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안 되는데요. 비즈니스라는 게. 차갑게 대답했어요. 비즈니스? 내 허락도 없이 내 가게를 마음대로 쓰는 게 비즈니스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위조된 계약서로? 도윤이 말문이 막혔어요. 카운터 서랍에서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나도 준비한 게 있어. 채린이 물었어요. 뭐가? 내일 보면 알 거야.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의 조명이 어둑해졌어요. 도윤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법적으로 가면 복잡해질걸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미 법적으로 와 있어. 그리고 저는 아직 말하지 않은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리스 회사와 단말기 업체에서 돌아온 공식 메일. 내일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하려고요. 일주일 뒤 채린이 약혼 발표 겸 콘텐츠 파티를 카페에서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스폰서를 노출하고 프랜차이즈 투자자를 데려온다더군요. 저는 한 줄만 답했습니다. 좋다. 나는 그날 여행 간다. 채린이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카페 앞을 서성였어요. 네, 30명 정도 올 거예요. 인플루언서들이랑 투자자분들도. 제가 카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야. 도윤 오빠랑 약혼 발표하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좋다. 나는 그날 여행 간다. 당황하며 물었어요. 여행? 갑자기 왜? 내 가게에서 내 허락 없이 파티하겠다는 딸한테 뭘 더 말해야 하나? 파티 당일 아침 카페 문에 메모를 붙였습니다. 사유 내부 공사 및 점검, 대표자 부재 시 출입 불가.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카페로 들어섰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준비는 다 되셨나요? 네. 시간은? 30분 후면 그들이 올 거예요. 카페 안은 이미 파티 준비로 가득했습니다. 케이터링 음식, 브랜드 보드, 풍선 아치가 달려 있었어요. 문이 열리며 채린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들어왔습니다. 도윤과 중년 남성 투자자 2명이 함께였어요.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행 간다면서? 투자자 중 한 명이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가 그 카페인가요? 분위기 좋네요. 다른 투자자가 말했습니다. 입지도 나쁘지 않고 확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도윤이 자신만만하게 나섰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저희 약혼도 발표하고 사업 파트너분들도 만나 뵙고. 파일을 펼치며 말했어요. 특별한 날이라니. 나도 준비한 게 있어.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단말기 정산 변경 내역이야. 서류를 테이블에 펼쳐 보였어요. 대표자 동의 없이 제3자 계좌로 변경. 업체에서 원상복구 완료했어. 도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효율적인 정산을 위해서. 투자자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잠깐 정산 계좌가 바뀌었다고요? PDY 마케팅 솔루션, 도윤 씨 회사죠? 투자자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도윤에게 말했어요. 이런 건 미리 얘기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리스 계약 본문이야. 본인 확인 절차 위반 소지가 있대. 리스 회사의 재심사 통지 메일을 프린트한 것을 보여줬어요. 회사에서 계약 재검토하겠다고 했어. 채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도윤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투자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임대차 계약 위반 근거야. 건물주 확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전대 영업 형태 변경 금지 조항. 건물주가 오늘 행사 불허 통보했어.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말했어요. 임차인동에 없는 상업적 이용은 계약 위반입니다. 투자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도윤에게 말했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확인 안 했어요? 안전위생 미준수 체크리스트야. 점검팀 시정명령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허가 없는 행사 안전요원 미배치 수용인원 초과. 변호사가 말했어요. 오늘 같은 행사를 강행하면 추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있습니다. 채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약혼 발표인데. 약혼 발표는 다른 곳에서 해. 노트북을 열어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정상 계좌 변경 기록이야. 화면에 PDY 마케팅 솔루션 계좌로 들어간 매출 내역이 보였어요. 수신 PDY 마케팅 솔루션 총 금액 3,200만원. 도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투자자가 충격받으며 말했어요. 3천만원이나 되는 금액이 개인 계좌로? 다른 투자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한 프로젝트가 아니네요. 도윤이 급하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설명할 수 있어요. 투자자가 대답했습니다. 설명은 다음에 들어요. 오늘은 이만. 투자자 2명이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남은 건 저와 채린, 도윤 그리고 변호사였습니다. 도윤이 마지막 자존심으로 말했어요. 그럼 법으로 가시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법으로 와 있어. 변호사가 확인서들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단말기 업체 공문, 리스 재심사 통지, 건물주 확인서, 구청 시정명령서, 서류들이 책상에 쌓였어요. 오늘 이 공간에서 수익 활동을 시도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갑니다.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필요해. 내 이름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은 내가 결정해야 해. 채린이 무너지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린 잘해보려던 거야. 엄마 가게 더 키워주려고.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키운다는 게 누구 명의로, 누구 돈으로, 누구 책임으로인지부터 배워.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 용서되는 건 아니야. 특히 가족이라면 더욱. 도윤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규칙을 만들 거야. 나를 무한 리필로 쓰지 않는 규칙. 흰 종이를 꺼내 새 규칙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적으면서 말했어요. 사전 협의 없는 촬영 행사 금지. 정상 계약 고지는 대표자 본인만. 열쇠는 대표자만 보관, 출입은 허가제. 브랜드 사용은 서면 합의에 하남. 가족이라도 노동 공간 시간에는 대가를 지불.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문이다. 열쇠는 내가 가진다. 채린이 고개를 떨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몰랐어.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제 알면 돼. 우리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해. 도윤은 아무 말 없이 뒷걸음질 치다 돌아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는 내가 할 거야. 문이 닫히자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스프레소를 한 잔 뽑아 작은 잔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오늘의 원두 존중. 간판 아래 조용히 메모를 붙였습니다. 채린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제대로. 어떻게? 엄마한테 정식으로 부탁드릴게. 촬영도 협업도 모든 걸 미리 상의하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게 맞는 거야. 그날 밤 노란 포스트잇을 찢지 않고 그 옆에 새 메모를 붙였습니다. 나답게 경계하기. 문을 닫고 불을 끌 때 저 멀리 링라이트가 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쩌면 체리는 다른 스튜디오를 찾을지 모릅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서로 조금 덜 가까워지는 대신 서로 조금 더 정직해질 수 있으니까요. 6개월 후 카페가 붐비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책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채린이 정중하게 손님들에게 인사하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카운터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내 카페 같네.